이제 설명드린 거 다시 기본적인 내용하고 분류해 볼게요. 일단은 현행법상에서 아까 개공의 정의가 뭐였죠?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등록했으니까 사무소가 있겠죠? 자,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현행법상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이 몇 개 있을까? 2개 있어요. 그만 2개라고 했구만. 집중을 안 하시네. 2개 했어요. 2개. 2개가 있는데 그럼 등록증에는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에만 2개고 나머지는 다 3개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근데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 자격 있는 사람 중에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소공은 포함일까 제외일까? 소공은 제외시켜야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이항인데요 이거예요. 김양이야 이항이야? 이항이 하는 것이 아까 이게 절치와 1대1 그거는 애누리 없어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날아가요. 걸리면 절치와 몇 대 몇? 1대1 김양이라고 이항이라고? 이항이요. 성씨가? 진양입니까? 그래 진양아. 그 진주가 진양이잖아. 자, 그러니까 김양이가 이항이라고 보면 이항인데 그럼 다 아셨죠? 이항인데 요까지 붙여야 돼. 예.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소공이 제외되겠죠? 그럼 법인은 영리겠어요? 비영리겠어요? 영리겠죠. 우리가 사회봉사하려고 중개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법상 회사하고 협동조합이 들어가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요. 아름다운 가게 알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아름다운 가게에 제가 얼마 전에 기부를 했는데 오랫동안 안 쓰던 그 집을 한번 정리하니까 와 비우는 삶은 힘들어요. 비우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 옷 그 수감 있잖아. 수감에 넣어도 옷이 있어. 그리고 또 뭐 버릴 게 왜 이리 많은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같이 오래된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같이 그 집에 큰 아이 있죠? 집에 물건 중에 제일 오래됐을걸? 예. 근데 어쨌든 다 버릴 수는 없는데 가능한 버리는 게 좋아요. 그 집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쭈쭈를 하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 우리가 집에 오래된 물건은 탁기를 만든다 그러나요? 그래 집에서 한 번씩은 이렇게 여름이 아니라도 한 번씩 선풍기, 서큘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 트는 게 좋다고 공기가 모이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여름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앞에 문을 열었는데 신발 상태, 어수선하잖아요. 그리고 책상 상태.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은 책상이 깔끔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책을 쌓아놓고 저는 저 같은 경우 쌓아놓고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어떻게 되죠? 확 다 뒤집어 정리하고 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책을 습관적으로 막 늘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도 늘어놨습니다. 그렇답니다. 제가 할 말이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버려야 되는데 영리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하고 누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법인이 이렇게 되겠죠. 등장 인물을 딱 보면 순서는 뒤에 보고 누구? 등록 신청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제가 무슨 사항이나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법 조문은 법률이 있고 우리 법령 그러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명령 이렇게 그 법령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국토부령인데 이걸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법, 명칙 기본적으로 조문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딱 깔아야 될 앱이 뭐냐면 이거 깔아야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디 가도. 그러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가서 이제 핸드폰은 안 되는데
노트북 같은 PC 이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기 가면 3단 구성이 3단이라고 돼 있어. 그걸 탁 클릭하면 조문이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맨 앞에가 뭐겠어요? 법률이에요. 가운데요, 대통령령, 이게 국토부령이에요. 조문은 이렇게 위임이 돼요. 이렇게. 법률에서 국회에 제정되잖아, 그죠? 입법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아셨죠? 위임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시행과 필요한 사항을 어디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시켜요. 또 국토부령에 아셨죠? 국토부령에도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위임시켜요. 그런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가 없을까? 그 조문은 대통령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법률하고 국토부령에만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고로 시작되는 게 뭐였을까? 고용인이에요. 그럼 인은 뭐겠어요? 인장이에요. 정은 정보망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이 공인정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어디다고? 법률과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령에 있어요. 근데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뭐라? 제끼야지. 예, 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임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항이나 무슨 사항,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대표적으로 어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확인 설명 사항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거래계약서 필요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 7개는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있어요. 사항으로 끝났으니까. 아셨죠? 그런데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없죠.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예외 중에서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중개사무소 있죠.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으로 끝나잖아, 그죠? 이건 법제 13조에 있어요. 법률에 있어요. 법률에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요.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고? 직접 법률에서 정해놨어. 직접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법률에. 대신에 사무소 설치 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요건 좀 기억해 두시다. 자, 그리고 국토부령은 각종 서식이에요. 자, 그러면 각종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뭐 자격증, 등록증, 종이조가리면 종이조가리.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겠죠. 자격증 교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각종 서식에 관한 내용은 뭐 국토부령, 사항, 기준으로 끝나면 대통령령. 아시죠? 그 정도 딱 기준 잡아놓고 갑시다. 그러면 대통령령에다가 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등록 기준이에요. 등록 기준은 딱 기본이 뭐라? 결자, 실사.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를 갖춰라. 이게 붙이세요. 이게 결자, 실사인데 이걸 아는 건 좋은데 이게 등록 기준에 나오진 않아요. 등록 기준에 나오는 건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여기에다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것 다 봐요. 우리가 증명할 건 결자일까요? 실사일까요? 그렇지. 실사입니다. 실무 교육을 받았는지 사무소를 갖췄는지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 자격을 취득했는지는 누가 확인해야 돼?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격증 사본이 첨부 서면으로 나오면 OX, X예요. 자격증 사본은 첨부 서면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셨죠? 한 번 나오는 게 있긴 있어. 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은 지정 갖다가 국장한테 하잖아, 그죠? 부동산 관련 최상위 기관이 어디예요? 국토부예요. 그러니까 국장은 너 바빠요. 지가 직접 확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뭐라고? 점해야 돼. 그걸. 어쨌건 법인 공인중개사가 뭐 한다고? 등록을 신청해요. 그러면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등록 관청.
등록관청에다 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하는데 등록관청 딱 두 개만 알면 돼. 등록관청이란 등록신청인의 주소지가 나릴까요? 사무소가 나릴까요? 사무소가 나려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장을 말하거든요. 제가 등록은 사무소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무소 설치의 지역 단위가 시군구예요. 그 시군구의 장을 뭘 한다고? 등록관청 그래. 그러면 구라고 할 때 울산은 동구, 남구, 중구, 서구도 있죠? 서구 없어? 왜 하필 서구가 없어? 북구는 잘 알아요. 저기 천못인데 무슨 천곡? 저 꼭대기 안에. 예. 저 북구는 알아요. 그 비행기에 있는데. 예. 아, 서구가 없구나. 아, 예? 울산은 서쪽이 없나? 울주군? 어쨌든 그 구의 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는 울산광역시 남구죠. 남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자치구입니다. 뭐야? 남구 의원은 선거로 뽑죠. 그러니까 구청장은요, 선거로 뽑죠. 그래서 자치구는 조례재정권이 있어요. 조례재정권이. 근데 제가 창원 사는데 창원에도 구가 5개나 있습니다. 성산구, 의창구, 하포구, 해원구, 진해구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구는요 행정상 구입니다. 구청장은 임명직이지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원시에는 의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창원시의회가 있지 구의회가 없어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그 근거가 창원시 조례일까요? 성산구 조례일까요? 창원시 조례요. 근데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는 근거가 뭘까요? 남구 조례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남구에서 사무소를 두는 사람은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남구청장에게 신청하죠. 그럼 울산은 창원 성산구는? 아니에요. 성산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구는 명칭상 구예요. 그냥 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거든요. 등록 신청 수수료가 개인은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이란 말이야. 그때 등록 신청 수수료의 근거가 지자체 조례예요. 그러면 창원에서 중개사무소를 두면 어디 조례겠어요? 창원시 조례예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무소를 두면 남구 조례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할 때 자치구다 명칭상구다. 명칭상 구를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하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종류가 2개 있거든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남구에 살고 계신 분이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어디 그 조례에 근거할까?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울산광역시장이 교부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자격증에는 누구의 관인이 찍혀 있을까요? 울산광역시장 관인이 찍혀 있습니다. 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사무소를 여기 제일 가까운 다른 동네 어디지? 부산? 저기 울주가 언양이 울산이에요? 그러면 경남은 어디로 갔지 옛날에? 울주가? 경남에 포함되는 거 없어졌나 이제? 다 돌아와서 울산으로 돌아왔어? 그게 옛날에 경남 울주군이었어요. 경상남도 언양군 맞죠? 울주군 언양읍인가? 하여튼 뭐 언양읍 다계리 굼다기면이라고 내 친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경남이었어 원래. 그러면 이 사무소를 서창인가 전혀가면 부산이죠. 거기다 사무소를 열었어요.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울산광역시장이 줬고 그리고 사무소 관할청은 부산광역시장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자격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는 누가 해요? 자격증 교부가 합니다. 모르겠으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재교부 다. 이해하겠죠? 사무소 관할청은
취소, 등록을, 자격을 날리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들어줄게. 이게 뭐냐면 청문이거든요. 취소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청문을 사전 절차가 그래요. 처분 전에 있다고. 그러면 사전 절차는 성이 같은 사시죠? 누가 한다고? 사무소 관할 시도사입니다. 그러면 청문을 하고 통보해 주겠죠?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같은 자식 합니다. 자격증 교부 시도사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자격증 재교부 공통점이 뭐예요? 성이 똑같아요. 다 자시요. 얘도 자시죠? 사전조사는 사시잖아? 그래서 이 자격증 교부 시도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육받았는지 확인하겠죠? 그러면 이때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두 번째 뭐 한다? 서면 통지합니다. 서면 통지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며칠? 7일입니다. 사무소 서치했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서면 통지받은 자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중개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자 어디에 보정기간 있죠. 보정기간이 나오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상의 이 보정기간은 몇 개 있냐면 3개 있습니다. 보정보험이 있고요. 즉 서울보정보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있고 법원에다가 법원에서 법으로 정하는 금액을 아예 맡겨놓는 거 임치 맡기는 공탁 몇 개 있다고? 3개 있습니다. 일단 3개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보정을 설정합니다. 보정 설정을 하고 보정 설정하면 공인중개사 법인에게 보정서를 교부해 주겠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등록증을 받으러 가요. 가면 담당 공무원이 물어보거든요. 보정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관청에다가 뭐 한다? 보정 설정 신고를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신고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정기관에서 등록관청에다가 이렇게 직접 통보를 해주면 그 신고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업어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업어할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에다가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의 교부를 받았다. 언제까지 교부해 줄까요? 앞에 7일 나왔죠? 뒤에는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 지체 없이 등록증의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인이 개공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한다고? 업무를 개시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등록 관련된 순서에서 확실하게 기억하실 건 이 순서입니다. 보정이 먼저입니까? 등록이 먼저입니까? 보정이 먼저입니까? 등록이 먼저입니까? 여기 있죠? 등록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그죠? 보정을 설정하니까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면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자격증 사본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요. 중개사무소의 용도가 어떻고 면적은 얼마여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X예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등록 기준을 얘기할 때 갑자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뭐 미만이 이렇게 나오면 OX? X입니다. 용도나 면적이 나오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건축물 대장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이거 누가 확인해? 네,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기재된 건물의 뜻이 뭘까요? 기재된 건물은 허가받은 건물이고 적법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불법 개축된 건물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면 기재된 건물은 되는데 그럼 건축물 대장에 이미 다 지어졌는데 그죠?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기재가 안 된 건물이 있어요. 기재 전 건물 돼 안 돼? 됩니다. 이건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기재 전 건물도 돼요. 그러면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기재가 왜 지연되는지 지연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되죠? 그리고 이건 사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도 될까 안 될까? 건축물 대장 허가 받았는데 등기를 안 왔어요, 그죠? 예, 나중에 뭐 제재 받으면 되지. 예, 미등기 건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무소로에 사용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기재 전 건물,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이해하겠죠? 그 시험에 보통 딱 두 개 묶어 나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니지.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리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잖아요. 무허가는 안 되고 미등기는 되잖아.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된다 해도 틀리고. 이해하겠죠?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형태예요. 두 개의 지문은 묶고 가는 게 있잖아요. 묶고 가는 거. 묶고 가는 그런 지문 봐봐요.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 교육을 받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X. X죠. 고용인은 소공이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잖아.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중개보조원은 그러니까요. 교육을 받게 한 후 이래야지 실무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형태. 하나 형태. 자, 그래서 그리고 사용권 확보라고 했을 때는 사용권 이 건물은 내 거야, 네 거야. 내 건물이라 해야 돼요? 상관없어. 소유불문이에요. 그런데 타인 명의도 될까요? 중개사무소에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되어 있거든요. 사용대차가 뭡니까? 예? 예, 무상이죠. 그 사용대차의 경우가 보통 동업이에요. 니는 네 자격증 걸고 나는 중개사무소 얻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뭐 돈은 수익은 반반 뭐 이렇게 그런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개사무소는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걸었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누구 거라고? 내 거잖아. 그러니까 임차인 명의가 누구? 동업자 명의예요. 그러니까 타인 명의의 임대차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사용권만 있으면 돼요. 소유불문 타인 명의의 임대차도 가능하다. 이게 그럼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또 이 사람이 등록은 법인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 제출해야 될까요? 아니죠. 법인 등기부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자기사본, 고정설정 증명서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등록 관련해가지고 아까 순서 있었죠? 등록이 먼저다 아니면 보증이 먼저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 순서 하시고 알면 돼요. 여기서는 기억할 건 등록 기준하고 그 다음에 등록 관련해가지고는 딱 기억할 게 뭐냐? 결격 사유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개공일 할 때는 아까 그랬죠. 등록 신청서는 몇 개? 3개. 등록증에는 종별이 3개, 요 2개, 4개, 3개. 그러니까 자, 개공 정리해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법인인 개공이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이 둘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지문에 모든 개공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모두 절대 결코 반드시 항상 뭐뭐만 이런 조사가 들어가면 19번 틀린 거예요. 단 예외 없는 법칙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이란 말이 붙으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 3번 부칙상의 개공이 들어가요. 부칙상의 개공이 들어가는데 이 부칙상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6조 이야기에서 부칙상 개공은 일단 등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등록한 것으로 보는 거는 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인정해 줄 뿐이죠. 등록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행법상에는 자격 없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폐업을 하게 되면 신규 등록이 될까 안 될까? 신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중개 하려면 어떻게 돼? 자격증 따로 와야죠. 예. 그 다음에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자, 지역 제한이라 그럴 때 지역 제한을 받는데 이 지역 제한은 어디입니까? 특광도입니다. 시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원래 그 사무소 등록 관청 관할이었어요. 그리고 넓어졌어요. 근데 지역 제한을 생각하실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봐봐요. 여기 울산 남구에서 사무소를 두고 업을 하고 있는 이 부칙산 계공이 서울에 소재하는 300억짜리 상가 있죠? 상가 매도를 의뢰받았어요. 그러면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저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중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소를 옮기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역 제한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무소 이전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있다가 서울로 옮기고 이걸 중개하잖아요. 그럼 지역이 어디로 바뀌어?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바뀔 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란 말이, 그죠? 사무소 이전의 제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역 제한을 받는데 다만 예외는 있죠. 어떻게? 정보망에 가입하게 되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지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죠? 그건 예외고.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가 나오는데 경공매 업무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원래 이 경공매 업무가 누구 업무냐면 변호사 업무거든요. 변호사 업무였던 것을 이제 개공한테 허용해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경공매 업무가 권리분석,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의 대리, 그리고 입찰 신청 대리까지 총 4개죠. 그죠? 경공매 업무라고 하면 4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공인중개사 법인 해가지고 개공한테 요 2가지는 허용해 줬어요. 왜 허용해 줬냐니까 시비가 붙었겠죠. 원래 이게 변호사 업무이기 때문에 옛날에 변호사 잘 나갈 때는 뭐 정관예우 등등등 막 그거 잘 나갈 때는 신경도 안 썼어요. 하든가 말든가. 왜? 경공매 업무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썼다니까요. 그랬는데 변호사 밥그릇이 작아졌죠. 그리고 인원이 많아졌잖아. 배출 인원이. 그리고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몇 명당 1명.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어디가 볼 수 있죠? 응급실 가면 됩니다. 응급실 앞에 가면 담배 피우고 쭈그려 앉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비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입료 기본 300이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등등 상담받으려면 엄청 또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이 거부했겠죠. 그죠? 왜 너 하는데 있겠지. 나중에 밥그릇 작아지니까. 그랬는데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수는 사실행위로 이건 중개로 본다라는 게 판례예요. 중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는 개공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 따로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 없이 뭐 한다고? 가능했죠. 가능했어요. 그래서 허용한 이유가 좋아서 허용한 게 아니라 판례가 재판 가서 붙었단 말이야. 판례가 나왔다는 말은 항상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싸웠겠죠. 싸우니까 재판부가 사실행위고 이거 중개다. 따라서 개공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허용됐어. 근데 문제는 권리 분석이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뭐가 인수해야 되고 금액이 얼마 기억락가가 나오죠. 네. 입찰가 분석이 되는 입찰가 분석이 매수 신청 금액에 입찰가 분석이 되니까 입찰가 분석이 나와도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의뢰인이 가서 금액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지가 낙찰받았어. 이거 사실상이 뭐라고? 대리해야 되는 거야, 대리. 그래가지고 이걸 또 제재를 했어요. 그죠? 셉니다.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그 당시에 그때 많이 날아갔어요. 왜? 옛날에는 벌금만 받아도 등록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벌금만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한 벌금이라 되고 그것도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상 이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조건이 다 강화된 거예요. 그냥 취소 조건이 강화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진 거고. 자, 그랬는데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 대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풀어진 거야. 어떻게? 자격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저 계공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야? 공유사 법인이죠. 따라서 부치상 계공은 경공매 관련된 업무 자체를 못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경공매 업무 금지 해가지고 요 세 가지도 짚어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부치상 계공에게는 허용한다 안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제가 계공은 모든 계공은 그럴 때 부치상 계공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경업에서 나와요. 이게 경업 파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종류가 3개 있죠. 3개 있는데 법인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업무를 겸할 수 있다. OX. 어? 자, 그럼 봐봐요. 종별이 3개 있죠, 지금 등록증에. 등록증에 종별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 아닌 자가 누구야? 1개야, 2개야? 2개지. 그러니까 그 2개의 범위, 법인 아닌 개공의 범위에는 얘가 포함돼 안 돼?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요. 들어봐요. 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업무를 겸할 수 있다. OX. O죠. 모든 개공은 경공매업무를 겸할 수 있다. X죠. 법인 아닌 개공은 경공매업무를 겸할 수 있다. X죠. 그렇게 해서 시험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인 아닌 자 그러니까 뭐다. 여기에 부치상 개공이 포함된다까지 생각을 못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별이 3개니까 그 중에서 법인 아니면 얘 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쭉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개공에 관한 정의까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처음부터 갈 건데 꼭 이건 무조건 외워보세요. 안 물어볼 것 같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저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박제가 됩니다. 미세스 하라고 부를 거거든. 예,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10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리고 다음 주 요약집하고 기출문제집 있대요. 그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풀이하고 정리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수업은 대부분 첫 시간은 지난주 복습이거든요. 근데 뭐 복습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첫 진도부터 갈 거고 기출문제집하고 병행하겠습니다. 요약집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닌 건 접어야 돼요. 포기도 미덕이다. 모든 과목에서 다를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아직 6월까지는 괜찮아요. 6월달까지도 민계 공할 때 공은 공법입니다. 기본 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7월 가기 전에 1차는 최소한 반 가까이, 지금 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매한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내가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 그리고 시험 공부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 두들 패면 아셨죠? 그리고 그 혹여 처음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짧은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골고루 말고 아시죠? 그리고 몰아쳐야 됩니다. 과목 갖다가 한 과목을 한 일주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 읽으면 읽지만 차라리 이야기죠. 최소한 기억이 남으려면 한 일주일까지 상관이 아셨죠? 한 과목 떼야 됩니다. 동영상 몰아치면 들을 수 있을걸요? 안 되나? 예.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꼭 쳐야 됩니다. 아닌 거 해도 어렵고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빼고 2개까지 추려지는 걸 한번 봐요. 내가 얼마까지 와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24개를 맞춰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말고 항상 과목마다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집중해야지. 뭐 낚싯대 들인다고 다 잡힙니까 거기가? 잡힐 던져야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따라가시면 7월부터는 제가 아까 아직까지는 여유를 줬어요. 6월까지는 공부하고 가셨죠? 1차하고 몰아치세요. 하고 7월부터는 제 수업은 안 빠지고 오시면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고 틀리면 째려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빠지고 오시면 같이 막 떠들다 보면 몸에 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과목은 7월달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몰아쳐야 되고 집중 7월달부터. 그리고 이 과목은 32개.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게 32개거든요. 80점 잡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과목이 과락나지 않는 한 합격합니다. 충분히 엮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셨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조금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쉬워요. 왜 쉽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게 쉽다는 거지. 점수가 공부한 만큼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민계공을 공부하는 만큼 하면 민법이 60점 나오면 얘는 80점 나와요. 그렇다는 것이지 얘가 쉽지는 않아요. 읽기 쉽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꼭 확인할 겁니다. 키 크신 분도 마찬가지고 눈동 하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